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8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특정 섹터군,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은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계속 억누르는, 지금 인플레 위협이 굉장히, 거세게 불고 있고, 최근에 이제 많이 강조드린 단어기도 하지만, 무서운 단어기도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을 거스르기 좀 쉽진 않은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미국 시장이 또 급락하고 이런 두려움에 오늘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제 셀트론 그룹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면서, 사실 셀트론 그룹주가 살아야 바이오 섹터 전체가 산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 센티를 좋게 만드는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드리고, 또 이제 워런 버핏이라는 또 엄청난 투자자가 최근에 집중 매수한 종목, 그 종목을 통해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흐름을 체크할 수 있고, 또 이제 국내로 연결해서 또 이제 그런 관련주들을 우리가 유망하게 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또 이제 비철금속의 가격이 니켈가가 막 수십 %씩 하루에 급등하고 하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죠. 러시아가 이제 생산 비중을 크게 가지는 어떤 금속들, 알루미늄이나 니켈 같은 것들이 사실 에너지 제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려감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분석해 보면서 또 국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어떤 투자 포인트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 같이 가져보겠습니다. 지수부터 체크해보죠. 코스피, 코스닥 오늘 코스피 1% 정도 빠졌고 2622포인트, 코스닥 1.2% 빠져서 870포인트. 약세 종목이 엄청나게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어제와 다름없이 약세를 좀 이어가는 흐름.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4,700억 여념없이 계속 대량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2,900억 순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그나마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는 양호했죠. 외국인 740억 매도, 기관은 190억 순 매도. 선물은 960계약 정도 외국인이 순 매도했고요. 시장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 뭔가 좀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러시아 이제 모라토리움 선언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3월 16일이다 한번 날짜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어떤 한방의 어떤 내입꽂음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감이 드는 그런 시장 분위기를 좀 형성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뇌관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이거 밟으면 빵, 이거 밟으면 빵 하는 원자재가 갑자기 원자재가 폭등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 어떤 지뢰밭을 밟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아직 좀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불안한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미국이 좀 크게 반응하죠. 미국이 어제 나스닥 기준으로 3.6% 빠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거기보다는 좀 적게 빠졌고, 또 이제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니케이 증시가 1.7% 빠졌고요. 항생, 홍콩이 2.3%, 대만이 2%, 그리고 이제 상해 증시도 2.3% 빠졌는데, 국내 증시가 이제 덜 빠졌죠.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덜 빠졌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디커플링을 하는, 아니면 이제 과도하게 더 빠졌었기 때문에 조금 덜 빠지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모릅니다. 또 한 번에 반영시켜버릴지.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운 어떤 부분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쪽에 이제 체크해보죠. 유가가 이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추입니다. 일단 윗꼬리 그리면서 조금 이제 고점 대비 좀 눌리긴 했지만, 사실상 지금 130불을 찍고 요 근방을 또 이제 이렇게 이어나가고, 이게 또 숏을 친 투자들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먹어 들어가면서 이제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또 급등 형태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좀 어려운 어떤 구간대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계속 올라가면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게 만드는 또 주요한 어떤 요인이 되고 있죠. 외국인이 어제도 1조 2천억 정도, 오늘도 5천억 가까이를 이제 순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도 순매도 연속이죠, 외국인 기관. 그래서 이런 수급을 볼 때면 우리가 조금 우려감을 분명 가져야 되는 그런 시즌이긴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구간에서 이성을 잃으면 절대 안 되겠죠. 감성적으로 에라이 모르겠다 하면서 주식 집어 던지고 그냥 주식 다시는 안 하겠다 이런 감정적인 어떤
그 행동을 하는 건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거고요.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도 해결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급 구도는 뭐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 수급인데 이게 뭐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으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사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500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570억 프로그램 매도를 이제 했고 어쨌든 뭐 지금은 업종별로 이런 그 종목별로 이렇게 뭐 매도한다기보다는 전체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맥 가격, 밀가루라든지 최근에 오늘 음식료 가격, 음식료 업체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특히나 이제 라면이라든지 빵 업체들, 밀가루 많이 이용하는 그런 업체들 있잖아요. CJ 프레시웨이라든지 샘표식품 뭐 이런 것도 많이 빠졌네요. 어쨌든 그 밀가루 가격이 이제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옥수수도 뭐 같이 따라갈 것이고 니켈 가격은 뭐 초급등주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아연 뭐 비철금속 뭐 모든 어떤 원자재가 폭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가 폭락하죠. 이제 경제 제재 타격을 크게 받는 유럽 경제가 보다 더 이제 강한 어떤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전체적으로 겁나는 흐름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나스닥 증시 여기서 481선을 음봉으로 깨트렸다는 거는 조금 무섭네요. 그래서 낙폭을 좀 보일 가능성도 열려있는 그런 어떤 주가 구간대 들어왔다. 그래서 유럽 독일 증시도 최근에 낙폭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고 S&P 500 지수 음봉 크게 좀 만드는 형태가 전개됐고 다우 산업 지수도 음봉 크게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는 그래도 이제 전저점을 완전히 깨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좀 진행형의 어떤 형태가 되고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어떤 형태로 가고 있고 코스닥 증시 오늘 양봉 전환되고 그나마 방어적인 어떤 특히나 이제 바이오 섹터가 올라오면서 사실 코스닥이 좀 괜찮은 어떤 흐름을 좀 보였는데 전체 글로벌 센티가 안 좋으니까요. 이걸 또 긍정적으로 삼고 공격적으로 막 베팅하고 이거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이제 좋았는데 오늘 특별한 이슈가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수급 쪽으로 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3월 11일입니다. 증선이 셀트리온 분식 관련된 결과 발표 예정이라는 그런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수급 자체의 어떤 흐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선행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연기금도 계속 매도만 하다가 최근에 이제 매수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기관이 12만 주나 이제 셀트리온을 순매수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1.5% 상승했고 기관이 순매수했고 셀트리온 제약은 뭐 수급이 오늘은 뭐 좋은 건 아니네요.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했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도 0.6% 플러스 마감, SK바이오팜도 1.5% 상승 마감해서 시총상위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끌어줬고 사실 셀트리온 그룹의 어떤 흐름이 바이오 업종을 이끌어가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줘요. 사실상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 코스닥의 시총 1위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영향력 있고 셀트리온도 시총 순위 코스피에서 13위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의 이제 추세 전환 자체는 바이오 섹터의 센티를 좋게 만들고 바이오 섹터의 바닥을 형성하는 또 계기가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네오이미텍도 5.8% 오늘 급등하는 흐름들 보여줬고 알테오젠도 2.5% 상승으로 최근의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레고캠바이오 같은 기업도 3.9%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시장 빠진 거에 비해서 바이오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좀 좋은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시스 6.3% 상승하면서 최근 어떤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형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뭐 JC케미칼, 세진중공업 그 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있죠? CS 윈드라든지 이런 것은 좀 낙폭을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거죠.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보긴 아직은 어렵고 왜냐면 원자재 가격들이 뭐 저러고 있는데 아직 꺾였다 보기 어렵고 이제 차익 실현이죠. 단기 급등에 따른 어떤 차익 실현 매물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최근에 전고점 부분까지 올리면서
여전히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오토는 최근 강하네요. 예.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도 오늘 1% 플러스 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시장 흐름은 뭐 바이오 섹터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좀 좋지가 않았어요. 사실상 샘표 식품 7% 빠졌고 CJ 프레시웨이 9% 빠졌고 음식료 쪽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원자재가 폭등하는데 단기간에 그런 부분들이 수익성 악화 우려 이런 부분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종목 좀 보도록 하죠. 코스피 쪽에 셀트론이 1위네요. 정말 오랜만에 1위로 보는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한미약품, 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이 포진이 돼 있죠. 대웅제약도 밑에 깔려 있고 대웅제약도 좀 올해 좀 기대되는 포인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면 코스닥 1위가 시젠이네요. 시젠 또 제약바이오 섹터죠. 그리고 오늘 게임 쪽으로도 낙폭 과대 어떤 그 분위기 때문에 단기 급등하는 어떤 형태들 나온 기업들 있죠. 위메이드 게임, 카카오 게임즈, 또 이제 바이오 쪽에 알테오젠,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 레코캠 바이오, 루트로닉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또 강세. 오늘 바이오가 좀 시장 대비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중요한 건 이슈 체크 같습니다. 이슈 체크 해보면서 오늘 장에 대해서 더 면밀히 한번 체크해보고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슈 셀트론 헬스케어 실적 4분기 실적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사실 실적이 주가에 이미 반영돼 있죠. 그래서 매출액은 이제 작년 대비해서 10%,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증가했고 1조 8천억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1,990억, 거의 2천억이죠. 작년보다 44%, 거의 반토막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작년 이제 주가 빠진 부분에 이제 반영됐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 증가 자체도 사실 그 전에 이제 뭐 7, 80%씩 늘어났기 때문에 그 정도를 유지한다든지 그 이상으로 가야 이제 주가가 실적 기반으로 움직인다면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사실 10% 증가했다는 거는 이 성장 기업으로서 조금 미진했던 어떤 결과를 낸 거죠. 레키론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충족을 시켜주지 못했다고 해석하면 될 것 같고 또 미국 쪽에서 이제 굉장한 매출 증가와 이제 수익성을 만들어냈던 이제 트룩시마의 또 이제 매출 감소가 다소 좀 아쉬운 어떤 실적으로 좀 연결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단기 순이익도 이제 전년도 2,400억에서 이번에 이제 1,520억 이렇게 좀 찍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 자료 IR 자료 한번 체크해 보죠. 일단 4분기 실적, 경영 실적부터 체크를 해보면요. 6천억, 6,050억입니다. 굉장히 크게 증가했어요. 사실 4분기 실적은. 근데 이제 수익성이 높지 않은 뭐 이제 그 진단 키트라든지 또 이제 케미컬 의약품 쪽, 요쪽에 의거해서 좀 나타났다 좀 보면 될 것 같고, 전 분기 대비해서도 거의 50% 가까이 증가한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매출액이 3,870억이었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단으로는 수익성은 이제 줄어들었어요. 전년 동기 918억이었는데 697억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 회사 측에서 나온 어떤 자료 보면 유럽 및 북미 시장에서 안정적인 처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 시장에서의 수요 확대 및 레키노나 케미컬 의약품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매출 성장 견인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영업이익 단으로 수익성 높은 북미 지역에서의 트룩시마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플렉트라가 좀 많이 처방이 확대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방어적이었다. 영업이익률 11.5%를 기록했다. 순이익은 이제 환율 변동 때문에 조금 이제 안 좋았다. 이렇게 좀 표기를 한 것 같고 4분기 경영 실적을 볼 때 이제 두드러지게 좀 변화된 점은 지역별 매출 비중이 사실 북미 쪽에 대한 비중이 좀 감소하는 부분들. 결국 이제 트룩시마의 성장, 미국에서의 어떤 항암제 처방에 또 이제 그 항암제 매출의 이제 증가가 좀 둔화된 측면이 크다고 좀 보여지고요. 트룩시마 부분이
다소 좀 아쉬운 결과. 작년에 매출 비중이 49%였는데 이번에 20%니까 좀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된 점은 좀 좋은 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진단키트 이런 것들이 뭐 지속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낼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업 자체가 늘어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밸류에이션 측면을 늘리는 데 있어서는 신약만 한 게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연간 실적은 아까 체크했듯이 1조 8천억 그리고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이제 달성했다.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영업이익단으로 굉장히 작년 대비 반토막 난 거는 주가에 반영됐다는 측면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오늘 셀트로 그룹주가 이 실적에 의해서 빠지거나 폭락하진 않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워렌 버핏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매수한, 집중 매수한 종목 이제 체크해 보면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라는 또 이제 석유 회사예요. 석유 회사 이제 개발하고 뭐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 어떤 시장 흐름 속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십몇 년 만에 2008년도 뭐 2000 그때 이제 원유가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이제 이 산업재 관련된 또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폭등이 있었어요. 당시에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도 굉장히 급등했고 거기에 의거해서.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10년 만에 십몇 년 만에 이런 관련 기업들이 활개를 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참 대단한 투자자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지분을 12% 정도 들고 있다고 하고 최근에 집중적으로 수조 원을 또 매수했다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면요,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집중 매수의 이유 해서 어쨌든 작년 여름쯤이었나요? 제가 이제 뭐 매일마다 뉴스나 이런 거 이제 복귀해서 체크드리니까 그때 당시 워렌 버핏이 현금화를 굉장히 많이 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얘기 드렸었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도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가? 좀 과도하게 이제 미국 시장도 막 이제 폭등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작년 이제 여름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워렌 버핏도 최근에 이제 매수세를 좀 당기는데 결국 이제 주식 쪽으로 이제 사는 거죠. 대안은 뭐 주식이다. 그리고 주식시장 안에서 지금 뭐 인플레 어떤 격화되는 거, 뭐 전쟁 막 장겨되는 거 이런 거에 이제 기반해서 이제 뭐 수혜를 보는 쪽은 당연히 이제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주식 쪽 안에서 이제 대안을 찾는 그런 액션을 지금 취한 거죠. 워런 버핏도. 그래서 주식시장을 떠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안에서 이제 대안을 찾고 또 결국 이제 뭐 버텨야 되면 버텨야 되는 거고, 그렇게 좀 판단과 전략을 이제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타낸 이제 전략상의 어떤 내용, E&P 밸류 체인으로 전쟁, 물가, 경기 이 삼중고를 해지하자. 이런 상황. 지금 전쟁, 물가 올라가고 경기 좀 뭐 흔들흔들하고 이런 것들을 삼중고를 돌파할 수 있는 이런 가운데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을 찾는데 그게 이제 E&P 밸류 체인이다. E&P라는 게 이제 exploration, production. 결국 이제 그 자원 탐사, 생산, 시추 뭐 이런 것들 유통하고 이게 뭐 이 정확한 이제 이 그 맞는 종목이 이제 워런 버핏이 산 이제 옥시덴탈 같은 기업이죠. 국내에서는 최근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 이제 그런 기업이 있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 아니면 이제 석유 시추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왔었던 뭐 삼성중공업도 그런 기업들에 속할 거고, 또 이제 그 예전에 이제 대림산업 있죠. DLENC로 이제 그 이름을 이제 바꿨는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뭐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화공 플랜트라든지. 그래서 뭐 대우건설도 이제 최근에 짚어드리면서 그런 어떤 기업에 속하고 해서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직 주목을 크게 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LG 옛날에 이제 LG 계열의 회사 중에 또 이제 석유, 석탄 같은 거 이렇게 또 자원 개발 탐사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LX 이제 인터내셔널.
예, LX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도 이제 그런 쪽에 좀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EMP 밸류 체인으로 이제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이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의 투자 전략도 한번 짜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국제 에너지 강세 환경은 미국, 중동 등 주요 이제 산유국들의 에너지 생산, 가공, 유통 관련된 EMP 투자 확대를 자극할 공산이 큰데, 이는 자연스레 건설, 이제 엔지니어링 플랜트라든지 기계 피팅 등 플랜트 기자재, 그리고 조선 LNG나 본행제, 이제 LNG 가스를 이제 그 운반할 수 있는 어떤 그 이제 공간입니다. 예, 본행제 등을 잇는 국내 증시 EMP 하부 밸류체인, 이제 EMP 전반적인 밸류체인이 즉 간접적인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원자재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탐사에서 채굴하고 개발하는 그런 수요가 이제 폭증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국내 기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 또 LNG 선을 만들고 막 그런 것들을 시추하고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어떤 흠수록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EMP 플레이 주가와 절대적 관련성을 지닌 미국 관련주 역시 국제 유가 오버슈팅과 함께 상승 러시가 한창이다. 전쟁, 물가, 경기 측면 3중고에 맞설 해지 수단으로서 EMP 밸류체인을 주목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에너지 EMP 관련주 시장 상대 주가와 한국 EMP 플레이 주가, 이제 미국의 이제 EMP 관련된 기업들하고 한국 EMP 기업들하고 이제 어떤 상관성을 가지는지를 나타낸 표로 만든 건데요. 거의 이제 비슷하게 가죠. 약간의 시차 있는 구간도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가고,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EMP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급등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식으로 좀 의견을 표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 EMP 기업으로는 이렇게 좀 리스트를 잡았네요. 현대중공업, BHI, 동성화인텍,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두산바캡, 성광밴드, 진성TC, SK 이노베이션.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을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철금속, 정말 비철금속은 제가 처음으로 짚어보는 어떤 내용인 것 같은데요.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니켈 가격 자체는 그냥 초급등주의 패턴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고, 다우존스 커머디티 지수 자체를 보시면 이게 지수인지 참 의문이 들 정도의 어떤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켈 가격은 그냥 초폭등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가격이 그냥 점프를 하는 식으로 하루에 막 90% 튀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뭐 소맥 가격, 밀 가격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뭐 정말 무섭습니다. 이거 뭐 경기가 이 스태그플레이션 형태로 좀 가는 흐름이거든요.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을 막기가 쉬워 보지는 않은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밀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라면 업체들 주가가 폭락하죠. 이 밀 가격 올라가는 것만큼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는 어렵잖아요. 라면 가격을 뭐 갑자기 2배를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익성 악화 가능성 이런 부분이 이제 연결되면서 이제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제품 가격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라면 뭐 일주일에 뭐 2개 먹다가 하나 먹는 그런 흐름이 되면 이제 소비 둔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서 경기가 이제 둔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악몽, 그리고 굴레에 빠지는 그런 흐름이 되는 건데, 그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은 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말이 잘 안 떨어집니다. 이게 좋은 얘기가 안 나오니까, 사실 좋은 얘기 안 나오면 투자하시는 분들 듣고 싶지는 않은 분들이 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어떤 내용들을 말씀드려야지, 뭐 골라가지고 좋은 것만 골라서 말씀드리는 거는 좋은 그 투자 판단을 내릴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좀 체크해보죠. 지금 이제 서방 국가들, 미국을 포함한 유럽 서방 국가와 지금 러시아의 에너지 전쟁이 시작됐다는 기사 제목인데요. 말 그대로 지금 에너지 전쟁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뭐 여러 어떤 그 분석 기관에서 유가가 200불 갈 것이다, 뭐 300불 갈 것이다, 뭐 예상치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 러시아의 어떤 이런 에너지 제재까지 가해지게 된다면 사실 유가의 어떤 상승을 피할 수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 이제 원유를 러시아에서 이제 수입하는 유가 이제 비중이 원유 비중이 27%예요. 예,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수입을 합니다. 예, 그 미국은 이제 원유를 생산도 많이 하지만 그만큼 수요가 훨씬 엄청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이제 수입을 하는데 8% 정도의 원유를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 원유, 에너지 쪽에 대한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미기적거리시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8%라는 거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그 에너지의 어떤 비중이 8, 9%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에너지 제재에는 동참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표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에너지는 이게 생존의 문제잖아요. 생존의 문제. 과거 2차 대전 때도 일본이 왜 진주만을 쳤습니까? 미국이 원유 끊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직까지 뭐 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에너지 수급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유, 석탄, 가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안보로서의 어떤 입지를 이제 가지고 있고, 지금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논의는 참 이거 어떻게 풀어질지 참 궁금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 가스 가격이 폭등하니까 안 되겠다. 석탄 생산을 늘려야겠다. 해서 이제 이 에너지의 어떤 이 폭등세에 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어떤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석탄이 지금 현재 중국은 에너지 소비의 56%거든요. 그래서 석탄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생산을 늘리면 안정화되겠죠. 그리고 이제 재고를 많이 이제 늘리고 하는 것들을 할 텐데 사실 단기적으로 볼 때 석탄 관련주들의 어떤 흐름, 국내 석탄 관련주들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거에 좀 반응할 가능성도 있겠죠. LX 인터내셔널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석탄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석탄 등 에너지의 중국 내 생산 증대와 국가 차원의 비축 확대를 통해서 에너지 수급 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해서 어쨌든 지금 유가, 가스 폭등에 대응하는 전략들을 지금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의 이제 철강 금속 관련된 산업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볼게요. 철강 금속 쪽 산업 리포트는 사실 좀 처음 봤죠. 예, 뭐 이 비철금속이 시장에서 이렇게 또 주목받고 급등하는 경우는 뭐 거의 드문데, 12, 3년 전 제외하고는 거의 드문데 이번에 이런 지정학적 이슈까지 터지면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철강금속 업종, 러시아가 불러온 비철 가격 급등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 대러시아 제재 및 공급 차질 우려가 확산되면서 비철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 더불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유럽의 비철 생산 차질과 중국의 또 경기 모멘텀 회복은 올해 1분기부터 최소 3분기까지 비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것으로 판단한다. 미국의 알코아 주가는 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국내 주식시장도 비철 업체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시점이다 해서 이 흐름 자체가 단기간에 조금 해소되기는 좀 어렵다는 의견을 좀 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 및 공급 차질 우려가 확산되면서 러시아에서의 어떤 생산 비중이 높은 알루미늄과 니켈 중심으로 지금 초급등하는 거죠. 지금 비철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엄청난 랠리를 지금 펼치고 있다. 하루에도 막 60%, 90%막 급등하는 우리가 전혀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시세의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철 공급 차질 이런 우려는 단기간에 해소되기가 좀 어려울 전망입니다. 뭐 다시 뭐 광산을 다시 또 개발하고 막 늘리고 하는 것들이 단기간에 좀 되기는 어렵고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감소, 천연가스 및 석탄 가격 급등으로 작년 9월부터 유럽 같은 경우는 전력난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러시아의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 전력난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게 단기간에 해소되거나 가라앉기가 어렵다. 예. 최근 급등한 에너지 관련 원자재 가격이 단기간에 제자리로 돌아가기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유럽 중심의 비철금속 생산 차질은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예. 고려 아연과 풍산에 대한 관심, 아직도 투자 매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철금속 관련 업체들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야 된다. 예, 그래서 두 종목에 대한 고려 아연, 풍산은 이제 동이죠, 동. 예, 고려 아연은 이제 아연 재련 업체고. 그래서 차트 한번 볼까요? 최근에 이제 시장 대비 그래도 이제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고려 아연 그리고 풍산. 예, 풍산도 시장은 빠지는데 그래도 상승하는 추세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기관들이 사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석탄 관련된 기업 중에 이제 이 LX 인터내셔널도 최근에 시장 대비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 그리고 수급 쪽으로도 기관들의 어떤 순매수가 이어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좀 보여주는 것 같고 뭐 대우건설 같은 기업들 최근 추이가 좋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또 EMP 기업들이 또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DLENC도 화공 관련된 플랜트 관련된 기업으로서 두드러진 어떤 상승세 그리고 현대건설도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도 역시나 최근에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좀 주목도가 많이 높아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슈 그리고 시장 정리까지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막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쪽 뺨 맞고 저쪽 뺨 맞고 머리가 뱅뱅하는 어떤 뭐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상황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어떤 기류가 흐르는 어떤 환경도 끝은 있습니다. 끝은 있고 결국은 좋은 기업을 꾹 쥐고 있는 게 승자가 되는 길임은 역사가 증명했고 과거에서 모든 성공한 투자들이 증명해내는 어떤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 시장에서 이성 놓지 않고 너무 감정적으로 액션 취하지 않고 냉정을 찾으면서 이성을 갖고서 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러닝메이트 동행자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